낚시꾼들이 잡은 가장 큰 물고기는 잡았다가 놓친 고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시간은 지나간 시간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나간 것 그리고 놓친 것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냐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흔히 봄을 1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라고 하죠.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은 봄 기운이 정말 완연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아름다운 봄, 자연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교향곡을 정말 놓치지 않고 좀 여유롭게 즐기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TV 속의 교양 배움터 TV 평생대학, 오늘 이 시간 역시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원장 박재희 교수 모시고 장자가 이야기하는 인생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들어봅니다.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TV평생대학 모두 6번에 걸쳐서 박재희 교수님과 함께 고전에서 배우는 인생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장자의 말씀에 대해서 들어볼 텐데 장자 많이 들어는 봤습니다. 하지만 장자라는 분의 인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좀 소개부터 해주시죠. 이 장자라고 하는 사람을 또 이해하려면 노자 우리 기억나시죠? 그래서 공자와 맹자가 있듯이 노자와 장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추구했던 성인이라고 하는 것을 대장부로서 새롭게 확장해서 맹자가 얘기했다면 노자가 추구했던 성인을 확장해서 얘기한 게 장자고 그 장자는 노자의 뒤를 이어서 한 10만 글자 정도에 되는 엄청난 분량의 책을 남겼습니다. 거기엔 아름다움의 미학도 있고 인생의 삶의 방식이든 다양한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가치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정말 방대한 책으로서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장자로부터 우리는 어떤 인생의 아름다움을 배울 수 있을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자, 일단 이 장자라는 사람 또 이제 개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장자 하니까 성은 뭐겠습니까? 예? 예? 장씨. 맞습니다. 성은 장씨고 이름은 주입니다. 주. 주라는 건 두루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은 장이요 이름은 주라. 그래서 일명 장주라고 합니다. 장주. 예, 근데 이 장자라는 사람은 요즘 말로 하면은 굉장히 그 당시, 그러니까 전국 시대라고 하는 시대의 그 혼란한 시대에 나름대로 어쨌든 지식을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러한 그 어려운 난세였기 때문에 자기가 나가면 다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가서 자기의 빛을 화려하게 펼치기보다는 조용히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살면 살겠다라고 해서 시골에 파묻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가만히 안 놔두죠. 왜요? 보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초나라 왕이 그 장자한테 이제 사람을 보내요. 사자를. 그러면서 장자를 설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자가 낚시질을 탁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이 초나라 왕이 보낸 사신이 둘이 딱 왔습니다. 장자는 뒤도 안 돌아보고 계속 낚시질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감이 딱 잡히는 거죠. 예? 그대가 현인이라 하여 소문을 듣고 왔소. 당신의 그 놀라운 지식과 세상을 보는 식견을 어찌 이렇게 한낱 낚시질로 소비하려 하오. 나오시오. 우리 왕께서 당신한테 재상의 자리를 준다 합디다. 그러니까 장자가 낚시를 딱 하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나한테 재상의 자리를 준다고요? 허허. 내가 듣기로 이런 얘기가 있다고 들었어. 당신네 당신네 나라 사당에 죽어서 몇천 년 된 거북이 한 마리가 있다고 들었어. 어떻게 알았냐니까. 그걸 갖다가 좋은 상자에 잘 집어넣고 비단을 써서 간수한다고 하니까 맞다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경배를 한다고 들었는데 생각해 보시오. 거북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아니 죽어서 1000년 동안 지난 후에 껍데기만 남아서 좋은 보자기에 쌓여서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는 거북이가 되고 싶소? 아니면 살아서 진흙덩이에 꼬리를 질질 끌고 다닐지언정 살아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거북이가 되고 싶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어떤 거북이가 되고 싶어요? 난 죽어도 좋아. 대접받으면. 결국 사신들은 알지요. 장자가 안 올 것이라는 건. 결국은 내가 나가면 당신이 나를 경배하겠지만 결국은 내 인생은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나는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있다는 거는 당신들의 존경은 있을지 모르지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그런 삶을 사느니 차라리 이 끌예자, 꼬리미자, 예? 예라는 게 끈다. 예인선 할 때 뭐예요? 배를 끄는 배를 예인선이라고 부르죠. 질질 끈다는 거예요. 미는 뭐예요? 꼬리미자입니다. 그냥 살아서 꼬리를 흔들면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며 사는 그러한 사람의 인생을 예미의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미지 인생이라. 능력이 있으면서 식견이 있으면서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난 살아있는 내가 되지. 예? 여러분들 여기 있는 여성분들 이제 재벌한테 시집가고 싶죠? 예? 예? 가서 그냥 옷도 똑바로 입어야 되고 어디서 뭐 눕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차라리 인생을 사느니 정말 내가 좋아하는 남자와 편안하게 그냥 돼지갈비 뜯으면서 살겠다. 예미의 인생인 거죠. 어떤 인생을 원하십니까? 예미의 인생을 원하신다면 저랑 오늘 장자를 읽어볼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 예미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동을 걸어야 됩니다. 어떤 철학을 갖고 내 인생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쪽으로 한번 좀 장자와 함께 얘기를 좀 떠나보도록 하죠. 장자의 얘기를 좀 이해하려면은 장자도 역시 이제 도를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도. 이 도라고 하는 건 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저 하늘 안에 있는 도가 아니라 웨이, 길입니다. 길. 예? 정말 인생의 길이 있다는 거죠. 동각자라고 하는 그 장자의 친구가 와서 장자한테 그래요. 여보시오. 도가 어딨어? 당신 가끔은 도도 하는데. 그러니까 장자가 이렇게 그냥 있다가 옆에 이렇게 개미가 몇 마리 기어갔어요. 어허, 저 개미 안에 도가 있소이다. 그러니까 물어본 사람이, 아니, 이 사람이 좀 도인 줄 알고 찾아왔는데, 갑자기 도가 개미에 있다니. 여보시오, 도라고 하는 그 위대한 존재가 어찌 저렇게 개미한테 있어? 하니까 그 옆에 농사꾼들이 이렇게 이제 그 도리깨질을 하면서 그 쌀을 털고 있었어요. 쌀 털면 쌀겨가 이렇게 막 흩뿌리죠. 저기 날아다니는 쌀겨 속에 도가 있소이다. 아니, 아까는 기어다니는 개미에 있다더니만 이제는 한낱 그냥 날아다니는 저 돌피 속에, 즉 그 쌀겨 속에 있다니 너무 도가 낮은 데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또 옆에 그 천년된 그 기왓장 깨진 게 몇 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 그래요? 도가 저 기왓장에 있소이다. 놀리셔. 그랬더니 옆에 말 한 마리가 지나가 똥을 띡 쌌어요. 아, 도가 저 안에 있소이다. 그러니까 아까는 개미니까 움직이다가 쌀겨로 다시 기왓장 무생물로 이제는 똥이라고 하는 하찮은 것으로 도가 들어갔어요. 그럼 장자가 꿈꾸던 도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도 닦는다는 얘기 많이 하죠? 도 닦으러 어디로 가죠? 산에 가지 말래요. 노래 중에 그런 노래 있나? 먼 곳에 있지 않아요. 장자가 꿈꿨던 아름다운 인생은 그렇게